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간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십상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간신의 개요. 간신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간사한 신하를 뜻하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인물로 규정됩니다. 이들은 육사신으로 분류된 6유형의 해로운 신하들 중 하나입니다. 육사신에는 구신, 유신, 간신, 참신, 적신, 망국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간신은 가장 잘 알려진 유형입니다. 간신은 보통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착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신하에게 기대되는 덕목을 무시하거나 결여합니다. 간신의 일반적인 속성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동시에 군주에게 하청하며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의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신복들을 끌어모아 파벌을 형성하며 국정에 해를 끼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명나라의 충신 양계성은 당시 간신인 엄숭의 악행을 십죄상과 오죄상으로 정리하면서 간신들이 군주의 측근을 뇌물로 매수해 첩자로 삼고 엄관을 통제하며 파벌을 이루는 방식으로 권력을 농락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공자는 간신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음험한 마음을 지닌 자, 사기성 짙은 말을 하는 달변가, 고집이 세고 편향적인 자, 어리석은데, 지식만 많은 자, 비리를 저지르고 이득을 누리는 자 등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첨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권모술수를 능숙하게 펼치는 자들로 군주의 신뢰를 조작해 주변 신하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조직 내에서 능숙한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이런 인물들은 보통 사회적 처세술이 뛰어나고 높으신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 주목받으며 그 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유능하나 사회성이 부족한 인물들을 도태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실제로 충신에 가까운 인물들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상사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권력자에게 멀어지기 쉽고 덜 총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신과의 관계에서도 간신은 유사성을 가지지만 권신의 경우는 권력을 가진 신하를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로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권신은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리사욕에 쓸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촉한의 제갈량처럼 충성심이 투철한 권신은 후대의 충신의 표상으로 추앙받습니다. 역사적 간신들의 경우 신분 상승 이후 타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 신돈, 유자광 등은 천출에서 벗어나 권력을 얻은 뒤 권력 투쟁에 몰두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쥐기 위해 기득권층을 몰아냈으나 결국 정권 안정을 위해 신복을 세우고 파벌을 키우는 방식으로 오직 권력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간신 중에 십상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상시는 후한 말기 중국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10명의 황관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황제들의 곁에서 높은 신임을 얻어 황제를 둘러싼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와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주요 멤버로는 장양, 조충, 하음 등이 있었고 이들은 황제를 내세워 매관매직을 조장하고 공직을 돈으로 사고 팔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십상시는 원래 황제의 충실한 측근으로서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된 친위 집단의 역할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그들 자신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영제 시기에는 십상시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각지의 관직을 매매해 백성들의 불만을 사는 등 전례 없는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졌고 십상시의 횡포는 후한 멸망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십상시의 등장 배경. 십상시는 후한 말기에 황제를 가까이에서 섬기던 10명의 황관들로 구성된 집단을 일컫습니다. 상시라는 이름은 본래 황제의 곁에서 의정과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으나 십상시는 직책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후한 말기 부패한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어린 황제인 영제와 소제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십상시는 황제의 어린 나이와 미숙함을 악용하여 궁중 내 권력의 실세로 떠올랐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고위 관직에 올라 탐관 오리들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후한은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을 지향했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친위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의 친척이자 황제에게 매우 의존적인 세력이었던 외척과
황제의 직접적인 신뢰를 받던宦관들이 점차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후한 말기에 이르러 유약한 황제가 자주 즉위하고 요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척과宦관 사이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황제 즉위 초기의 권력은 외척에게 쏠리지만 황제가 성년이 되면宦관들이 외척을 제거하고 황제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외척과宦관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황제를 보호하고 황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황제를 배경으로 권력을 농단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한 말기 황제들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외척과宦관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황제가 성장해 외척을 숙청하는 경우 다시宦관 세력이 득세하며 황제를 둘러싼 권력 구조는 외척과宦관의 반복적인 대립과 숙청으로 균형을 잃어갔습니다. 특히宦관들은 황제와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십상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영제시대에 이르러 황제의 총애를 배경으로 중앙정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십상시의 구체적 악행. 십상시는 후한 말기 황관 그룹으로 이들은 황제의 친위 세력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나 점차 극도로 부패하며 후한 몰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십상시가 벌인 악행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악행은 매관매직, 과도한 수탈, 정치적 암투 등이 있습니다. 십상시가 벌인 가장 악명 높은 부패 행위는 바로 매관매직이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각 관직마다 고정된 정가가 책정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영제 시절에는 매관매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황제가 직접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차지한 관리들은 자신이 들인 돈을 회수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임지에서 백성을 수탈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매관매직으로 인해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인물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서 중앙정부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통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십상시와 그들이 임명한 관리들은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지방의 수령이나 관리들은 자신이 들인 돈을 되찾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폭정과 과도한 세금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매관매직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기근과 재해가 겹친 상황에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성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가거나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강제로 빼앗아갔으며 이는 곧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탈 행위로 인해 백성들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황제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부패한宦관들로 인해 황제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반정부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상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척과의 암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친위 세력으로서 외척을 숙청하며 황제의 곁을 지켰는데 외척이 강해지면 이에 대항해 이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후한 말기 황제들이 유약하고 어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십상시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외척을 제거하고 황제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십상시는 외척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황제마저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宦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결국 황관이 황제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권력기관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십상시는 궁정 내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궁중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일삼았으며 이는 궁정 내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십상시는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정치적 집단인 청류파를 탄압했습니다. 청류파는 정직하고 청렴한 선비 계층으로 부패한 십상시를 비판하며 중앙 정치에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십상시는 이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당고해금 사건을 일으켜 청류파를 숙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청류파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탄압받아 중앙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는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정계는 십상시와 같은 부패 세력의 전횡이 더 강화되었고 청류파 같은 개혁 세력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후한의 중앙 정치는 십상시의 부패와 전횡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민심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십상시가 벌인 매관매직과 과도한 세금 부과,
그리고 공직자들의 무능과 수탈로 인해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권이 부패하면서 나라 경제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했고 백성들은 굶주리며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했고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황관 세력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착취하는 동안 일반 백성들은 더 큰 빈곤에 시달렸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반란과 내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십상시의 부패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그들의 권력 농단과 탐욕은 후한을 난세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 184년 황건적의 난은 기원 후 184년에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후한 제국의 붕괴와 정치적 혼란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난은 농민들이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황건적이라는 이름은 이들이 노란색 두건을 쓰고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후한 말기 농민들은 고리대 금업과 세금의 압박,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세금과 부채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농민들 사이에서 반란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귀족과 관리들에 대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반란의 주도 세력은 황건적이라는 이름의 농민 군대로 이들은 황건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권리를 되찾고 불의를 없애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봉기하였고 반란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농민들이 연합하여 각 지역에서 정부 군대와 충돌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전투를 통해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도 반란 진압을 위한 대군을 조직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장군들이 파견되어 반란군을 진압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건적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주요 반란 세력의 지도자들은 처형되고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건적의 난은 단순히 농민들의 반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후한 제국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반란은 권력을 가진 군벌들이 세력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후 동탁과 같은 군벌들이 중앙정부를 장악하게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며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중요한 시도였지만 반란이 진압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실패함에 따라 후한 제국의 정치적 혼란은 심화되었고 이는 권력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십상시와 같은 황관 세력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잔혹한 통치로 귀족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웠습니다. 십상시는 황제의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한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처형과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십상시의 권력 남용은 더 많은 반발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또 다른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하진의 암살과 십상시의 난으로 이어졌고 후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황건적의 난이 실패함으로써 십상시의 잔혹함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후한 말기 정치의 비극적인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은 결국 후한 제국의 정치적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농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어떻게 국가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십상시의 난 189년 하진 장군은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 십상시를 숙청하려 했고 이를 위해 원소와 같은 다른 세력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하진이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던 중 그의 의도가 발각되어 십상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진은 궁정에서 암살당했고 이 사건이 십상시의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진이 제거되면서 군웅들은 더 이상 하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는 군웅 세력을 통제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 안전핀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진은 정치적으로 유능했으나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상시를 숙청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진 입장에서 십상시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논의됩니다. 하진은 청류파와의 협력을 통해 십상시를 통제하려고 했으나 그의 입장은 청류파의 이익과 황실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하진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진의 죽음 이후 그의 부하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진이 군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의 결정적 실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하진의 죽음이 군웅알거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십상시는 지방 토호들이 중앙정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으나 하진이 제거된 이후 동탁과 같은 군벌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상시가 중앙정부의 권위를 저해하는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정치적 무능력도 언급됩니다. 결국 하진의 우유부단함이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그의 결정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하진의 정치적 균형 감각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했으나 결국 그가 직면한 상황은 너무 복잡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진의 죽음 이후 십상시는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의 적인 하태후와 원소, 조조 등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군벌과 세력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십상시는 하진과 그의 지지 세력을 처치한 후 권력을 더욱 강화했으나 그로 인해 후한 제국의 정세는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이후 군벌들이 각자의 세력을 강화하고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후한은 대혼란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십상시의 난은 후한 제국의 정치적 붕괴로 이어졌고 이는 후한의 멸망과 삼국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십상시의 난은 후한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황관 세력의 부패를 상징하며 권력의 불균형과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어떻게 제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후한의 멸망과 십상시. 후한의 멸망 원인과 십상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한 왕조는 약 200여 년간 지속된 왕조였으나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중 십상시는 후한 말기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후한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정치적 부패입니다. 후한 말기에는 황관과 외척들이 권력을 남용하며 중앙정부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중 십상시는 가장 악명 높은 황관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조종하고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십상시의 폭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이는 농민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황건적의 난은 십상시의 압제적인 통치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반란으로 후한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후한 왕조의 통치를 더욱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군웅알거 시대의 도래가 있었습니다. 십상시의 폭정과 하진의 제거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러 군웅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우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후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한의 멸망은 십상시의 부패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 군웅알거 시대의 도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상시는 후한 말기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후한 왕조의 직접적 멸망 원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십상시의 현대적 의미. 십상시는 후한 시대의 황관 집단으로 당시 정치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십상시는 부패와 권력 남용의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들로 현대사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 등장합니다. 또한 십상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배신을 일삼은 인물들로 이는 오늘날 기업이나 정치에서의 배신과 내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백성이 고통받게 만든 존재들로 현대사회에서도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상시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부패가 어떻게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현대인들에게 권력 감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는 십상시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한정짓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주제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십상시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 다양한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